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작용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12가지의 신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토태법상으로는 어떤 궁에 속하는지, 용신작용을 할 때와 기신작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통변하는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렇게 4가지의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쥐살부터 보겠습니다. 쥐살은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활동성이 왕성하고 변화 변동이 많습니다. 토태법상으로는 장생궁에 속합니다. 쥐살의 키워드는 이사, 이동, 여행, 직업 변동입니다. 쥐살년에 이사, 이동, 여행, 직업 변동의 암시가 있으며 일지와 삼합이 되면 백발백중입니다. 쥐살이 형충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쥐살이 용신이면 타향에서 성공하고 움직이는 중에 성공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쥐살 방향으로 출입문을 내면 좋습니다. 활용법 둘, 쥐살띠는 나의 홍보대사이자 영업사원입니다. 연살입니다. 연살은 호색살로 주색에 빠져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토태법상으로는 목욕궁에 속합니다. 연살의 키워드는 풍요, 주색, 사교성, 도박입니다. 도화살년에는 외로움에 나도 모르게 꼬리를 치며 이성이 잘 따드니 생단망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신일 때에는 유흥업이나 인기업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상대방 일지에 나의 도화살이 있으면 한눈에 반한다고 합니다. 활용법 둘, 도화살띠는 나의 1급 참모이자 1급 비서입니다. 월살입니다. 월살은 만물이 고갈되고 싹이 트지 못하며 패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태법상으로는 관대궁에 속합니다. 월살의 키워드는 고갈, 고통, 기능마비, 종교 분쟁입니다. 월살이 있는 사람은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종교도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살 날에는 타종, 교미, 부화,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수정이 되더라도 옳게 된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택일할 때 월살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법 둘, 월살띠는 나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망신살입니다. 망신살은 실패, 실수, 실물, 사기, 주색 잡기 등으로 망신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태법상으로는 걸록궁에 속합니다. 망신살의 키워드는 망신, 속성속패, 사기, 관제송사입니다. 망신살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 매너가 좋고 계산속이 빨라 법무술수에 능한 현명가입니다. 그러나 흉신작용을 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눈치가 빠른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망신살년에는 퇴직금, 상속, 보상금 등을 받기도 하지만 이때 받은 돈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망신살 방향은 급작스러운 횡대 방향입니다. 개업하시는 분들은 용신운의 망신살 방향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활용법 둘, 망신살띠는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장성쌀입니다. 장성쌀은 문무를 겸비한 장군으로 권위가 있으며 승진과 번영의 뜻이 있습니다. 푸패법상으로는 제왕에 속합니다. 장성쌀의 키워드는 권력, 명예, 승진, 번영입니다. 장성쌀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고 진취적이며 용감무쌍하여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군인, 경찰, 검찰 등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에 진출해야 하며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한다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장성쌀 방향으로 출입문을 내지 말아라. 장성쌀 방향은 막혀 있어야 좋습니다. 활용법 2. 중요한 자리에서는 장성쌀 색상의 옷을 입지 말아라. 면접이나 맞선 보러 가는 경우에는 장성쌀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한쌀입니다. 반한쌀은 말 한 장에 올라탄다는 말로 출세함을 의미합니다. 푸패법상으로는 세궁에 속합니다. 반한쌀의 키워드는 출세, 고급 승용차입니다. 반한쌀이 있는 사람은 조상의 음덕이 있는 사람으로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고 학생은 진학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반한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들이여, 취준생들이여, 반한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보아라. 활용법 2. 반한쌀 방향에 금고나 카운터를 두면 좋습니다. 역마쌀입니다. 역마쌀은 여기에 말이 달린다는 뜻으로 일생, 바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푸패법상으로는 병궁에 속합니다. 역마쌀의 키워드는 이동, 이사, 이별, 변동입니다. 역마쌀년에는 이사, 이동, 해외 출입이 있어 봅니다. 역마쌀이 있는 사람은 사방팔방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안정이 없어서 직업 변동이 많습니다. 평생 분주하기만 하고 얻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용신작용을 하면 임기응변에 능하고 무역업, 운수업, 관광업, 신문, 방송, 광고 출판 등에서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역마쌀 방향으로 출입문이나 간판을 두면 좋습니다. 직살 방향과 역마쌀 방향은 나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용법 2. 역마쌀띠는 나를 홍보해주는 사람입니다. 육회쌀입니다. 육회쌀은 6가지의 해로움이 있다는 말로 고질병, 피로를 암시합니다. 푸패법상으로는 사궁에 속합니다. 육회쌀의 키워드는 질병, 고질병, 피로입니다. 육회쌀년에는 질병으로 신음해보고 중간에 좌절함이 있어 봅니다. 이럴 때에는 종교에 의지하거나 마음 공부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육회쌀이 있는 사람은 동작이 민첩하고 눈치가 빠르며 예민한 성품을 가집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육회쌀 방향은 수호신의 방향으로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좋다고 합니다. 활용법 2. 육회쌀띠는 전생에서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풀어야 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화려한 보석을 감추고 있다는 의미로 꽃방석이라고도 합니다. 토태법상으로는 묘궁에 속합니다. 화개살의 키워드는 종교, 철학, 고도, 명상입니다. 화개는 몰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보물창고로 보기도 합니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사색과 명상을 즐겨하고 항상 이상세계를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와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흉신작용을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화개가 공망인 사람은 종교, 철학, 역학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활용법 2. 화개살띠와 동업하면 좋지 않습니다. 화개살띠에게는 돈도 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겁살입니다. 겁살은 겁탈당한다는 뜻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적장, 쿠데타의 대장격입니다. 토태법상으로는 절궁에 속합니다. 겁살의 키워드는 겁탈, 강탈, 사고, 질병입니다. 겁살이 있는 사람은 재물겁탈이 많으며 내심, 도끼가 있고 무뚝뚝하고 잔정이 없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살년에는 재물탈제, 실패, 사고, 이별 등의 흉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겁살이 용신작용을 하면 대권을 장악하고 고속승진으로 출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겁살 방향에는 집을 짓지 말아라. 잘못 건드리면 동티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활용법 2. 겁살띠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 것을 가져가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살입니다. 제살은 관제송사를 당해 감옥에 갇혀본다는 의미로 속살이라고도 합니다. 토태법상으로는 태궁에 속합니다. 제살의 키워드는 구속, 감금, 총사, 사고입니다. 제살년에는 관제구설이 따르게 되지만 사주의 격이 높은 사람은 사법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특히나 인성이 제살에 해당하면 구속된 이후에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투사나 혁명가, 운동권 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제살 색상의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활용법 2. 제살띠에 해당하는 자식은 키울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나보다 더 크게 되는 자식입니다. 천살입니다. 천살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벌이라는 말로 불의의 천재지변을 당해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토태법상으로는 양궁에 속합니다. 천살의 키워드는 불의의 재난, 천재지변, 불치병, 정신질환입니다. 천살년에 천살에 해당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고 오래가게 됩니다. 흉신에 해당하면 백발백중이며 용신에 해당한다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하나. 천살 방향은 제사 지내는 방향이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행운의 방향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여, 책상을 1000살 방향으로 두어라. 활용법 2. 1000살이 있는 사람은 농업이나 축산업을 직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12신살의 작용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신살, 궁성론과 통변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